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대를 하회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감이 살짝 커졌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와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다. 이 부분이 민감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자, 다우지수나 나스닥도 일단은 출발은 하락세로 전환되었다가 장 후반부에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와 미국 시장 전체적인 이야기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다 보니까 배당 시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자, 배당에 대한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올해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배당주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배당주들 일단은 뭐 배당을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인지 또 그것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는데 도대체 어떤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지 또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종목들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 콘텐츠줄 불 붙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오징어 게임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보셨든 안 보셨든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과 관련한 부분 때문에 콘텐츠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마이네임이라는 또 다른 이런 그 콘텐츠가 제2의 오징어 게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순위가 급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K 콘텐츠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또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19일입니다. 네, 화요일이고요. 뭐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중국의 어떤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나왔고, 뭐 단계 상승했었던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느끼는 정도, 그 정도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전체적으로 뭐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된다거나 뭐 우려감을 크게 만들어내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뭐 대응하시는데 별 문제 없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될 텐데 미국 증시 상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결과물이 아니라 이제 시장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지수가 어떤 식으로 그날 움직였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 증시의 어떤 방향성에 영향을 좀 주거나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좀 볼 건데요. 자, 일단 뭐 악재들이 제법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은 나쁘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나 나스닥 모두 하락세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오전 동안에 다 회복을 하면서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1%로 마무리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84%입니다. 둘 다 마이너스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일단은 상승폭이 제법 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즉 충격은 받았지만 에이 별거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주가를 반등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락 출발 이후에 상승세로 전환이 된다라면 그 마감이 마이너스였다라고 하더라도 상승의 기운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 긍정적인 분위기가 국내 시장에 또 다시 한번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재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우려감을 나타냈었던 것은 뭐냐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게 예상치를 밑돌았어요. 그러면서 공급망 차질부터 시작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또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세계 경기의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즉 GDP 성장률은 4.9%로 잡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5.1% 정도를 예상했는데 5.1%는커녕 5%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게 이제 지난해 3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 3분기에는 코로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다라면 지금 회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부분들을 지난해에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이거 약간 문제가 좀 있죠. 왜냐면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뭐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뭐 마이너스, 뭐 미국도 마이너스 성장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회복 가도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 성장률이 5% 밑으로 떨어졌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야, 이거 회복이 좀 너무 더딘 것 아니야? 미국도 6%대 성장하는데 지금 중국이 5%대 성장이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요것만 딱 따지고 보면은 뭐 경기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좀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의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3.1%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 같은 경우는 3.8%였는데 3.1%밖에 안 났다. 즉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나쁘게 나왔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공급망이 좀 차질을 빚고 뭐 전력난이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악재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헝다의 파산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뭐 정말 몸살을 앓고 있었던 그런 중국의 경제였는데 이런 것도 이제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동남아 국가로 많이들 이제 좀 분산되는 효과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공장 파워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라면 다른 글로벌 이 경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상당히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쪽으로 자재를 납품해서 중국이 조립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상황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이제 뭐 중간재를 납품한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 때 기억나시죠? 미중 무역 분쟁 때 우리나라가 피해를 많이 봤었던 이유는 중국에다 중간재를 납품해야 되는데 중국이 미국으로 팔아먹지 못하니까 그것이 딱 멈춰버리는 상황.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 국가들의 어떤 분위기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어떻게든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갈수록 떨어지게끔 되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커지는 상태에서 증가율을 이렇게 잡아내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1000만원짜리였다가 이 1000만원짜리가 10% 성장하면 100만원 성장이죠. 그런데 이게 많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1000만원짜리가 1억이 됐어요. 그럼 1억 같은 경우는 1%만 성장하도록 하더라도 100만원의 성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1억 원으로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 10% 성장해서 1000만원 성장시킨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보면은 선진국 지수 선진국가들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뭐 1%대, 2%대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해요. 왜냐면 경제의 규모가 커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의 이런 GDP 성장률이나 이 경제 성장률이 점점점 감소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다른 국가들 경제 성장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6%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중국이 5%가 안 나왔다라는 것은 약간 뭔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1.61% 위로 올라서면서 증시에 약간 부담감을 줬지만 장 후반에는 1.57까지 다시 떨어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주들이 여기에 뭐 반응을 좀 했다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재료를 좀 살펴보게 되면 미국 쪽 경제지표를 봐야 되겠죠. 이것도 약간 좋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경제지표가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를 좀 낮추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어제 아침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을 건데요. 이번 주는 일단 마음을 조금 비우고 가시는 게 좀 유리하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지표 쪽에서 본다면 9월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1.3% 감소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치보다도 조금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제조업 생산 같은 경우도 0.4% 감소해서 0.7% 감소로 악화되었다. 자,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제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생산 감소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이제 또 발표가 되는데 넷플릭스, 존슨앤존슨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등등등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테슬라, 버라이즌, IBM의 실적도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 뭐 테슬라 머스크가
세계 1등 부자로 올라서게 되면서 뭐 워렌 버핏을 조롱하기도 하고 막 그렇다고 하죠. 근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네, 기분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테슬라의 요즘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잘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870, 그래서 800슬라 뭐 이렇게 또 다시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일단 많이 올라갈수록 고개를 좀 숙여야지 되는데 너무 이제 뻔뻔한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물론 뭐 그것이 트레이드 마켓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에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실 만한 내용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기업들의 어떤 실적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시장 예상치를 웃돌고 있어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적으로 보시면 경제 지표는 좀 그냥 그럭저럭 별론데 뭐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에 대한 걱정거리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오히려 네, 이런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11월 달 다음 달에 바로 테이퍼링은 시작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을 또 시장에 전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지표가 아주 크게 나빠지거나 뭐 완전히 뭐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은 시장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당.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제 배당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물론 뭐 알게 모르게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이제 고배당 관련주로 해서 담아 놓으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요, 워낙에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크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또 여름철에 많이들 눌렸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한 매수를 아직까지 준비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이제는 슬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배당의 시즌, 이 배당 시즌이 왔을 때는 고배당 관련주를 일단 매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배당률이 높은 종목들,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이 고배당이라는 것은 배당 비율이 일단은 5% 정도는 넘어가야 된다. 근데 보통은 3% 정도만 넘어가도 고배당 주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현재 주가 대비해서 5%나 3%의 이런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이제 고배당 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5%를 넘는 종목은 19개, 6%를 넘는 종목은 8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일단은 추정하기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증권주, 금융주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것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기업들이 벌어놓은 돈을 그냥 잉여금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좀 될 수 있는 한 많이 나눠줘라, 배당을 좀 많이 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즉 1000만원 벌면은 뭐 900만원 잉여금 쌓고 100만원 이 배당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한 200~300만원 배당으로 주고 한 700만원 정도만 잉여금으로 쌓아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분기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연말에 고배당을 주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배당을 많이 주게 되면 또 기업 입장에서도 괜찮은 게 뭐냐면 대주주, 기업이 아니라 대주주라고 봐야 되겠군요. 대주주들은 또 그만큼 배당을 그 돈은 또 많이 챙겨가잖아요. 물론 세금으로 많이 띄어가겠습니다만 한 15% 띄어가죠. 이 세금으로 좀 띄어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주식 수 대비해서 뭐 주당 얼마씩 해서 배당을 받는 거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배당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또 이런 거예요. 배당을 받는다는 거. 네, 배당을 받는다는 거. 이거는 기업의 어떤 주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배당금이 같이 올라가요. 왜냐면 기업들은 배당금을 정할 때 뭐 3% 배당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가와 대비해서거든요. 옛날 20년 전에 10,000원에 3% 그러면 300원의 배당밖에 안 되겠지만 지금 10만원이 됐어. 10만원이 되면은 배당금 3% 그러면 3,000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네, 3,000원을 줘야 돼요. 그러면은 나는 10,000원의 주식을 샀지만 그래서 3% 배당을 받고 있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10만원이 됐어. 근데 이 주가 10만원에 해당하는 3% 배당 3,000원을 일단 배당을 주니까 내 투자 원금은 10,000원인데 3,000원의 배당을 받아. 그럼 내 배당률만 30%예요. 네. 근데 이게 더 심각하게 더 커지는 상황이 된다라면 네, 내가 투자한 원금의 100%를 계속 받아먹는 경우도 있죠.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한 투자이긴 합니다만 이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은 그러한 매력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겁니다. 자, 어떠한 종목들이 이번에 배당금을 좀 많이 챙겨주는지 한번 알아보는데 FM 가이드에서 이제
그 예상을 한 그런 내용들 좀 살펴보게 되면 삼성증권이 7.9%대,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이 6.9%대, 우리금융지주가 6.9%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아주캐피탈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배당주로 해가지고 계속 모아가던 주식 한번 기억나시죠? 아주캐피탈. 그 기업이 이제 우리금융지주로 이제 흡수 합병이 되면서 우리금융지주를 받았는데, 이게 배당을 잘 주면은, 저는 이제 아주캐피탈이 배당을 조금 덜 줘가지고 이걸 팔아버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우리금융지주가 또 배당을 많이 준다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당가가 10,000원 정도인데 지금 12,000원 정도. 그래서 이번 연도에 배당을 뭐 800 얼마를 준다고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12,000원 대비해서는 한 6.9% 정도 배당률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네, 제가 매수한 10,000원대 가격에 본다면 8%가 넘는 배당이요. 엄청난 고배당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팔 필요 없네. 그다음에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종목들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놓으시면 도움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또 삼성카드, 금호석유, 하나금융지주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6%대. 그러니까 배당을 좀 이번에 많이 주는 기업들은 네, 은행주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도 6%대 배당이 좀 진행되고요. 자, 그러면 은행주들, 그 다음에 보험주들도 있어요. 지금 현대해상이라든지 삼성화재 이런 기업들도 지금 계속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 대한 배당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있고, 또 최근에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든지 보험, 증권은 아닐 것 같아요. 증권은 지금 시장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보험, 그 다음에 은행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를 통해서 실적도 증가하고 배당도 증가하고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배당도 투자하실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아두는 기업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금융주들을 최근에 많이 매수하는 이유는 또 여기에 있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 그 다음에 고배당,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통신주들도 이제 실적 성장으로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그 다음에 KT, LG U+ 등이 모두 배당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해보다 올라왔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자, 물론 이제 이 기업들만이 전부가 아닐 겁니다. 배당주들은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배당을 이제 뭐 5%든 3%든 이것만 받으려고 하느냐? 아니죠. 보통은 이게 이 배당을 받으려고 매수가 들어오면 주가가 좀 많이 뜁니다. 그러면 주가가 나는 3% 배당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한 50% 뛰었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저 같으면 과감하게 배당을 포기하고 차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배당 기준일이 지나고 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어요. 네. 왜냐면 그전에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배당 안 받고 차익 실현 할래, 이런 사람들도 좀 있고, 배당에 대한 기준이 지나면 더 이상 주식을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팔아먹기 시작하거든요. 기준일만 지나면 주식을 팔아도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배당률 대비해서 이 차익 실현이 제법 많이 올라갔다라면 어느 정도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물론 추세가 좋다면 그냥 그대로 들고 가셔야 되겠지만, 네,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어느 정도는 챙겨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당주는 어쨌건 그런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죠. 뭐 갖고 있어서 수익이 나야지 뭐 팔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고배당 관련주들 관심을 슬슬 가질 때가 되었다.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률도 좀 올라가서 기분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관련한 부분들 이제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K 콘텐츠 관련주들이 불이 붙었다라는 얘기인데, 마이네임이라는 이 콘텐츠가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뭐 국내에선 1등이고요. 뭐 해외 각 국가에서도 상위권에 순위를 랭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오징어 게임의 효과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뭐 재밌는 게 일단 하나 나왔으니까 그 다음 후속작, 아니면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프리즌 브레이커였던가요? 그 석고필 나오는 거? 네. 뭐 감옥 탈출하는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 하나 딱 미드가 그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그거 한번 딱 보고 나면 어떻게 궁금해서 다음 거 계속 봐야 되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 드라마가 유행을 했었던 시기였는데, 미드, 중드, 뭐 일드 뭐 그런 거 많았죠. 근데 미드가 그렇게 중독성이 강했었어요. 근데 어쨌건 그것을 딱
다 봤어. 1편부터 끝편까지 다 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어떤 후유증이 생겨요. 왜냐면 드라마라는 게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약간의 중독을 좀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보고 싶은 거야. 다른 것도 뭐 어떠지? 막 그러면서 이제 관련 것들을 찾게 되죠. 지금 오징어 게임으로 사람들이 거의 미쳤어. 너무너무 재밌었어. 그러면은 그것과 같은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진 그런 같은 계통에 있는 뭐 내용이 아니라 그런 그 같은 국가에서 제작된 얘네 거 재밌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후속작으로 이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콘텐츠들이 더 영향을 좀 그런 후광 효과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마이네임 제작사가 스튜디오 클로스라는 그런 기업인데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상한가로 치솟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것이 잘 되면 돈을 많이 벌 테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요즘에 또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이제 뭐 그 8월 달에 DP를 시작으로 해서 오징어 게임, 마이네임, 지옥 뭐 등등등 해가지고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나온다. 그래서 뭐 이제 호황을 좀 얻다 보니까 이 호응이 좀 좋다 보니까 이제 한국 쪽에 투자도 확대할 것이다 뭐 등등등 나오니까 콘텐츠 주들이 막 계속 올라가기도 합니다. 저도 콘텐츠 관련한 종목군들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 콘텐츠 관련한 부분들은 뭐 앞으로 이제 가수들의 콘서트라든지 이런 쪽도 당연히 들어가는 엔터 쪽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K-드라마 쪽도 당연히 해외 쪽으로 퍼질 수 있고 또 외부 활동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으로도 많이 우리가 포함시켜 볼 수가 있긴 한데 다 좋긴 한데 너무 올라간다는 것은 약간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겠죠.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 그냥 막 치고 올라가 버려.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효과가 좀 있을 것이라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적 반짝 상승에 그칠 경우에 상당히 좀 부담이 많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미 우리가 정보를 알았을 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고 아무리 좋은 어떤 전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것 자체로도 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대응하셔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올라간 상태에서만 매수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주식, 뭐 회사가 망하는 거 말고요. 정말 뭐 거지 같은 개똥 같은 그런 주식들 사면 안 되겠지.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회사가 먹고 살 만한 회사인데 많이 올라가 있지만 않으면 그 회사 자체만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삼성전자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게 좋은 기업도 많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올라간 주식을 사지 않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 오랜만에 한번 할까요? 저점 천국, 고점 지옥. 아시겠죠? 높은 곳에서 사면 일단 투자가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K 콘텐츠 관련주들, 뭐 일단 콘텐츠가 막 이렇게 뭐 해외적으로 각광을 받고 이제 그런 뭐 소위 국뽕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위기가 막 만들어져서 좋기는 좋은데 일단은 관련된 기업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막 치고 올라가는 거 약간씩은 경계해야 된다는 부분들도 같이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시장이 좀 부담감을 느꼈고 경제 지표도 별로 안 좋게 나왔지만 투자자들의 심는 관망세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천천히 올라가고 있더라. 그래서 뭐 크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고배당 시즌에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먼저 사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매수해 놓고 주가가 이제 뭐 배당을 받으려는 사람이 몰려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차익 실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배당까지 그냥 받고 장기 투자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점을 이제 그때서야 결정해야 된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고배당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주가가 낮을 때 사면 더 큰 빛을 볼 수가 있다는 것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K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이제 급등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상승을 하고 있고 올라가는 것은 좋긴 좋습니다. 근거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들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올라간 상태에서만 매수하지 말자. 왜냐면 단기에 올라가고 나서 이거 드라마 같은 건 아시잖아요. 끝나고 나면 인기가 금방 식어요. 그리고 새로운 곳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큰 피해를 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만 안 사시면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높은 투자 수익을 거둔 최고의 종목을 고르기 위한 출발점은 과거에 최고 투자 수익률을 올렸던 종목을 잘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주식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고의 주식들이 본격적인 상승 행진 직전에 어떤 주가 흐름을 보였는지 읽어낼 수가 있다. 이게 하나의 또 비밀이기도 합니다. 네. 뭐 이제 급등주들 뭐 100% 이상 뭐 고수익이 난 종목들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가? 그거 이렇게 알아보시면 되거든요. 그거 아니면 이제 다음 주에 하는 특강에 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 활용하셔도 괜찮겠고요. 네. 아무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라면 최고의 주식들, 과거의 최고의 주식이었던 종목들이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걸 먼저 확인해봐라 라고 얘기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자, 오늘 약간은 변화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어제 많이 올라와서 살짝 주춤. 이제 어제는 주춤거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단기 반등 이후에 주춤거리는 장세가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시장을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급등할 이유도 급락할 이유도 없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의 바닥을 잡아가려는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메시지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그래서 성공투자 그거 다 잡아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돈 많이 버시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